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2, 80평생을 넘게 살면서 생강차 한 잔이 내 몸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도 모르는 단 하나의 건강 습관. 바로 생강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적인 저도 생강을 그냥 고기 비린내 잡을 때 넣는 거, 김치 담글 때 조금 넣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음식의 맛을 살리는 향신료 정도로요. 하지만 말입니다. 제 나이 55가 넘었을 때였나? 몸이 늘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특히 장마철만 되면 관절이 쑤시고 냉방병에 시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옛 어른들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위를 편안케 하며 기운을 돋운다.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하루에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죠. 그게 벌써 35년이 넘었네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마시는 게 내 하루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가? 과연 그 작은 한 잔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건 단지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생강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자연이 준 약으로 사용해 왔거든요. 고대 중국에서는 생강을 신선한 뿌리라 불렀고, 인도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다더군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생강이 그냥 요리 향신료 용도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게 정정하게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생강차입니다. 심지어 제 친구들 중 절반은 관절염 약, 소화제, 냉방병 때문에 병원을 달고 사는데, 저는 아직도 장마철에도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엔 손주들과 산책도 합니다. 그 비결을 딱 하나만 꼽자면 바로 하루 한 잔의 생강차. 그 작은 습관이 제 삶을 바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강은 단순한 뿌리 채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연이 빚어낸 치유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소화 기능 개선, 혈액순환 촉진, 면역력 강화, 관절 통증 완화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루 한 잔의 기적, 생강차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가 보시죠.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그래. 나도 90 넘어서까지 병원 신세 안 지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웃으며 말하게 될 겁니다. 생강은 말이죠.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자연이 기른 보약입니다. 흙과 물, 햇빛을 먹고 자란 그 속엔 시간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는 이걸 땅이 빚어낸 약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 시골에서 직접 생강을 캐서 생강차를 우려본 적이 있어요. 뜨거운 물에 생강 우린이 매콤하면서도 따뜻한 향이 온 집안에 퍼지더라고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속엔 땅의 힘과 자연의 깊이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생강차는 생강을 우린 것이지만 그 안에는 진저롤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주인공처럼 들어 있습니다. 이 진저롤이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우선 강력한 항염 작용, 그러니까 몸속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힘이 있어요. 요즘처럼 습한 장마철엔 관절이 붓고 아픈 분들 많은데 생강차 한 잔이 우리 몸속 염증을 잡아주는 셈이지요. 또한 이 진저롤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쉽게 말해서 몸속 혈관을 깨워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손발이 차갑고 저렸는데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고 나서부터는 몸이 따뜻하고 혈색이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소화에 정말 좋습니다. 장마철이면 습도 때문에 입맛도 없고 속도 더부룩한데 생강차 한 잔 마시면 위장이 활발해지고 소화액 분비도 늘어나서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뿐인 줄 아셨나요? 생강 안에는 효가올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그건 바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천연 성분입니다. 감기나 몸살이 오려고 할 때 생강차 한 잔 마시면 몸이 저절로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또 생강 안에는 비타민 C,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있어요. 옛날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생강차가 단지 따뜻함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까지 채워주는 보약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제가 65세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병원에서 혈당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공복 혈당이 120을 넘기 시작했죠. 그때는 겉으론 멀쩡했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였던 겁니다. 그때 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 밝히길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솔직히 믿기지 않았죠. 설마 그 흔한 생강이 당 수치를 낮춘다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실천해보니 그게 정말이더군요. 식사 전 생강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고요? 쉽게 말하면 생강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우리가 먹는 밥, 빵, 국수 같은 것들이 전부 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생강차를 함께 마시면 그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려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한 번은 욕심내서 생강을 너무 많이 넣었는데 속이 화끈거리고 목이 아려서 하루 종일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적당한 농도로 우려서 마십니다. 생강 한 조각에 뜨거운 물 한 컵 정도. 너무 진하게 우리면 위가 놀라요. 미지근하게 식혀서 마시면 더 좋아요. 속이 편안하거든요.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미지근하게. 그게 30년 넘게 써본 제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들이고 난 뒤로는 식사 후 피로감도 훨씬 줄었고 무엇보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랍니다. 이 나이에 혈당이 이 정도로 잘 관리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죠. 이 할배 아직 쓸만하구나 하고요. 제가 체중 문제로 처음 고민했던 건 75세 초반이었어요. 그땐 하루가 다르게 배가 나왔고 허리띠 구멍이 자꾸 옆으로 가더라고요. 운동을 안 한 건 아닌데 나이가 드니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도 살이 쉽게 찌고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 하나가 제 눈에 띄었어요. 하루에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실험 결과였죠. 꾸준히 생강차를 마신 사람들이 체중 감량 효과를 보았다는 겁니다. 나이 많아도 몸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저도 그때부터 매일 아침과 저녁 밥 먹기 30분 전에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생강 2-3조각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한 컵씩. 기왕이면 공복은 피하고 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후에 마시는 게 훨씬 속도 편하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몇 주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배가 덜 고픈 겁니다. 예전엔 아침이면 허기져서 뭐라도 찾았는데 생강차를 마시고 나면 신기하게도 공복감이 줄어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게 되고 간식도 덜 하게 되니 살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한 번은 우리 동네 경로당 친구가 묻더군요. 야, 자네는 왜 혼자 배가 들어갔어? 그래서 생강차 이야기해 줬죠. 그랬더니 따라 했는데 그 친구도 4개월 만에 허리띠 구멍 하나 줄였답니다. 생강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생강 안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몸의 열 생산을 늘려줍니다. 쉽게 말해서 몸속 연소 과정을 활발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내장 지방, 뱃속 깊은 데 있는 그 녀석까지 줄여준답니다. 이게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건강한 살 빼기입니다. 지방 줄고 배 안 나오고 혈압도 내려가고 몸이 가벼워지니 걸음걸이부터 달라져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욕심내서 생강차를 너무 진하게 마시면 속 쓰리고 위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적당히 우려서 천천히 꾸준히. 이게 제가 30년 넘게 생강차를 함께 해오며 배운 비결입니다. 요즘 들어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면 그건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장이 약해졌거나 소화력이 떨어졌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60 넘으면서부터 식사하고 나면 배가 꽉 찬 것처럼 불편하고 속이 답답해서 트림이나 방귀라도 나와야 겨우 숨이 쉬어질 정도였죠. 그래서 한동안 병원도 다녀보고 소화제도 먹어봤습니다. 그때 마누라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생강차가 속을 풀어준다더라. 예전에 어머님도 체한 날은 꼭 생강차 끓여 드셨잖아. 그 말 듣고 그냥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식후에 생강차 한 잔을 마셨죠.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속이 덜 답답하고 가스가 차지 않더라고요. 그전엔 저녁 먹고 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더부룩했는데 생강차 마시고 나니까 소화가 술술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생강이 위액 분비를 도와주고 음식물이 잘게 분해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더군요. 특히 요즘처럼 고기나 기름진 음식 자주 먹는 식생활에서는 소화기관이 참 피곤할 텐데 생강이 그걸 좀 덜어주는 셈이죠. 게다가 장 건강에도 좋아요. 장 속 나쁜 기운을 억제하고 소화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니 화장실도 예전보다 규칙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시원하게 볼일 보는 그 기분.
아마 60 넘은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게 건강의 기본이거든요. 다만 조심할 건 있습니다. 속이 약하거나 위궤양 있으신 분들은 무작정 마시지 마세요. 생강이 자극적이니까 오히려 염증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농도도 조절하고 몸에 맞는 방식으로 드셔야 해요. 저는 지금도 고기 먹은 날, 기름진 음식 많이 먹은 날엔 꼭 식후에 생강차 한잔 합니다.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변비 없고 배에 가스 찬 적도 없어요. 장이 편하니 하루가 가볍고 하루가 편하니 마음도 가볍죠.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면역력이 서서히 떨어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젊을 땐 감기도 그냥 코 훌쩍이고 넘어갔는데 70 넘고부터는 감기 한 번 걸리면 몸살에 기침에 열까지 이틀이고 3일이고 뻗어 있죠. 90년 넘게 살다 보니 그런 걸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80 넘어가면서부터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루 두 잔의 생강차 덕분입니다. 예전 겨울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 둘 병원 다녀오고 어느 집은 독감으로 한 가족이 며칠씩 고생하고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멀쩡했죠. 어느 날 친구가 묻더군요. 그래서 말해줬죠. 아침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저녁에도 한 잔 마신다고. 생강의 대표 성분인 진저롤은 그야말로 몸속 염증을 조용히 잡아주는 청소부 같아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붓고 염증이 몸에 쌓입니다. 근데 저는 생강차를 꾸준히 마신 이후로 관절도 덜 붓고 감기도 걸리질 않아요. 또 하나,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높여줍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도 강해진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려운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얘긴 조금 민망한 얘기지만 중요한 거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이 들면 목이 자주 칼칼하고 가래가 끓지 않습니까?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목 안이 텁텁하고 기침이 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럴 때 생강차가 최고입니다. 생강은 가래를 삭이고 기관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목이 시원해집니다. 저는 목이 칼칼할 때마다 뜨거운 생강차를 천천히 마시는데 그럼 목 안이 촉촉해지고 가래도 쉽게 뱉어져요. 결국 생강차는요, 천연 면역 강화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몸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 습관처럼 가볍게 마실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건강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장마철에 습하고 냉방 때문에 감기 걸리 쉬운 시기엔 꼭 아침 한 잔에 따뜻한 생강차 잊지 마세요. 그게 작은 습관 하나지만 당신의 여름을 든든하게 지켜줄 큰 건강 비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어르신은 혈색도 좋고 걸음걸이도 빠르시네요. 무슨 특별한 운동이라도 하세요? 저는 그럴 때 그냥 웃습니다. 거창한 건 없고 생강차 덕 좀 봤지요. 예전엔 저도 손발이 차갑고 겨울이면 관절이 뻣뻣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마철만 되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입니다. 그때 어느 한의사 선생이 귀띔해 줬어요. 생강차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혈액순환에 참 좋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따라해 봤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손발이 따뜻해지고 무릎도 덜 아프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하루 두 번은 꼭 생강차를 마십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생강 속의 진저롤과 효가올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근육도 유연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젊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계단 오르내릴 때도 무릎이 덜 아프고 길게 걸어도 다리가 덜 붓는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겨울철처럼 습하고 추운 날씨에는 관절이 더 민감해지는데 생강차 한 잔이면 몸이 금세 따뜻해지고 관절도 부드러워져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너무 뜨겁게 마시거나 너무 진하게 우리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농도로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루 두 잔씩 마시고 그냥 생강차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관절도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들 합니다.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진짜 좋은 건 늘 가까이에 있고 자연이 준 거엔 이유가 다 있다는 걸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정정하신 비결이 뭔가요?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 두 잔의 생강차로 건강 챙겼지요. 요즘은 생강이 좋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생생강을 씹어 먹거나 너무 진하게 우려서 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그랬다가 속이 화끈거리고 목이 아려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착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한 컵, 대략 200ml 정도의 생강 2-3조각 정도를 넣고 5-10분간 우려내는 겁니다. 저는 주로 미지근하게 식혀서 마셔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그러면 속도 편하고 흡수도 천천히 돼서 부담이 없습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그거 모르고 아침에 빈속에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위에 부담이 가서 탈이 납니다. 저도 한두 번 그런 실수 겪고 나서는 반드시 식사 10분, 15분 전쯤 가볍게 요기하고 난 뒤에 마셔요. 이게 몸에도 좋고 소화도 천천히 되고 포만감도 있어서 참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 조절도 필요합니다. 욕심내서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입니다. 저는 하루에 많아야 2번, 생강차로 2잔 정도 마시는 게 딱 좋더군요. 총량으로 따지면 하루 생강 5-6조각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건강한 노인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위장 약한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몸에 좋다고 생강차를 너무 진하게 마시기 시작했는데 속이 뒤틀리고 병원에 실려간 일도 있었어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몸에 열이 많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병원이나 약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야 오래 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마시는 게 몸에 가장 편했어요. 아침엔 몸을 깨우는 기분으로, 저녁엔 하루 피로를 씻어내는 느낌으로. 생강차요. 요란하지 않지만 꾸준히 다져 놓으면 어느새 몸이 바뀌어 있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30년 넘게 하루 2잔 생강차 마시며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 혼자 밥 해 먹고 걸어서 시장도 다닙니다. 살아보니 느끼는 거지만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좋은 걸 꾸준히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제 장수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강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살아보니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생강도 어떤 걸 고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낸 것도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생강을 골라서 꾸준히 마셨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선 국산 생강. 이건 내가 제일 오래 써온 생강이에요. 향이 진하고 매운맛이 적당해서 위에 부담도 덜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예전에 내가 관절이 아팠을 때 국산 생강차를 꾸준히 마셨더니 3개월도 안 돼서 통증이 확 줄어들더란 말이죠. 그때부터 국산 생강은 나한테 거의 생명수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생강. 이건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서 몸 약하신 분들한테 좋아요. 특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독소 제거나 면역력 강화에 참 괜찮더라고요. 유기농 생강은 향이 자연스럽고 오래 우려도 쓴맛이 안 나서 마시기 편해요. 말린 생강은 사실 내가 젊을 땐 잘 몰랐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처음 써봤어요. 말린 생강은 생생강보다 따뜻한 성질이 더 강해서 손발이 찬 분들한테 특히 좋더라고. 겨울철이나 장마철처럼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 때 말린 생강차 한 잔 마시면 온몸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껍질째 쓸 수 있는 깨끗한 생강을 고르는 거예요. 지금 마트나 시장에 보면 겉만 번지르르한 생강, 너무 깨끗하게 씻어진 생강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건 대부분 농약이나 화학 처리를 많이 한 거예요. 나는 생강을 살 땐 꼭 손으로 만져봐요. 껍질이 자연스럽게 거칠고 흙냄새가 조금 나면 그게 제대로 된 자연 생강입니다. 완전 매끄럽고 냄새가 없으면 오히려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색깔도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자란 생강은 껍질이 갈색빛이고 속은 연한 노란색이에요. 너무 하얗거나 인위적으로 깨끗한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좋은 걸 골라야 오래 삽니다. 난 생강 하나도 허투루 고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92이 넘은 지금도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덜 아프고 배도 덜 더부룩하고 얼굴빛도 곱다는 얘기 듣습니다. 혹시라도 생강차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국산 생강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시고 몸이 적응되면 유기농이나 말린 생강도 시도해 보세요. 자기 입에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마세요. 비싼 생강보다 바른 생강을 고르는 눈이 있어야 진짜 건강해집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그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루 한 잔의 생강차. 이 조그마한 습관이 내 몸을 바꾸고 삶을 바꿨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는 생강을 그냥 매운 향신료 정도로만 알았지. 근데 55 넘고 60 넘으니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생강차를 몸에 넣는 약처럼 대하기 시작했지. 하루에 2번 따뜻한 생강차 마시기. 그걸 35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내가 한둘까지 큰 병 없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계단도 스스로 오르고 밥도 맛있게 먹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그 시작이 바로 하루 한 잔의 생강차였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많이 마시면 탈이 납니다. 나는 한번 욕심 부렸다가 속이 화끈거려서 하루 종일 고생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깨달았지요. 몸에 좋은 것도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진짜 약이 된다는 걸.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늦지 않게 하루 한 잔의 기적을 시작해 보시라고. 이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뜨거운 물에 생강 몇 조각 우려서 매일같이 정성껏 마시는 것. 그게 전부예요. 오늘부터 식탁 위에 생강 한 덩이 올려두세요. 약처럼 보관하지 말고 습관처럼 가까이 해두세요. 당신의 몸이 바뀝니다. 당신의 생활이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 92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진짜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가 지켜주는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루 한 잔 생강차의 기적,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